네, 5.8절 자동 제어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Similarity Transformation 되겠습니다. 이 앞에 5.7절에서는 똑같은 전달함수 형태로 모델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상태 변수를 바꿈에 따라서 표현이, 스테이트 이퀘이션이 다 달라지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달라진 것들이 결국에는 같은 전달함수에 대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서로 변환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는 게 이 5.8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앞 슬라이드 볼까요? 어, 어, 뭐냐? 아, 네, 앞 슬라이드 이렇게 있었죠. 앞 슬라이드 있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서로가 이제 변환이 왔다 갔다 가능해야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네, 지금 여기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한참 전인 3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3판에. 서드 에디션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거는 앞서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선형대수, 리니어 엘지브라라는 데 보면 이제 다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전자기하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 혹은 공업수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이라는 게 있죠. 축. 축이라고 하는 게 베이시스라고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혹은 뭐 경우마다 다 다르게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벡터를 할지라도 그 벡터를 나타낼 때 축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여기에 뭐 i가 있고 여기에 j가 있을 때 임의의 x는 알파 곱하기 i 더하기 베타 곱하기 j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우리가 보통 쓰죠. 예.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representation이라고 얘기하고 좌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 예, 뭐라고 다시 쓸 수 있냐면 i 곱하기 알파 j 곱하기 베타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면 i는 뭡니까? i가 이제 벡터고 j가 벡터가 되겠죠. i가 1, 0, 0, 1이 돼서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맨날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우리는 항상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좌표라고 해서. 예, 요것만 얘기해 왔던 겁니다. 근데 이게 달라지게 되면 요게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요것도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렇게 기준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 이제 왕창 달라지게 됩니다. 기준이 아까 전에 있었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의 좌표가 x였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준이 p라고 만약에 주어지면 그때 좌표는 얼마가 되겠냐 하는 거죠. 얼마가 되겠냐 하는 거죠. 그거는 양변에 p의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x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는 아이덴티티니까 결국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게 여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변환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네요. 네,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처음에 있었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모델링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근데 이제는 상태 변수가 x가 아니라 g로 바뀐다. 근데 이 x하고 g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x로 표현했던 모델이 이랬었지만 g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겠냐? 어떻게 바뀌겠냐? 그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각의 x에다가 요거를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양변에 왼쪽에다가 p의 인버스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p의 인버스 똑같이 곱해주면 이런 결과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같은 시스템입니다. 같은 시스템인데
유사성이 있는 거죠. 상태 변수만 바뀐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시밀러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변환을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Similarity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3판까지 있었는데 그 뒤로는 이게 이제, 우리 책에서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있었는데 이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은 개념인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아이겐밸류와 아이겐벡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공업수학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이 아이겐벡터가 무엇인지, 아이겐밸류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구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공업수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익혔던 그런 실력을 발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있었던, 아이고 3판까지 있었던 이 내용을 활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패러렐 폼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P라고 하는 매트리스를, P가 결국에는 벡터들로 채워지게 되는데, 요거를 행렬에, 원래 행렬에 아이겐 벡터들로 채워 넣으면, 이렇게 해서 P를 만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환을 하면, 그러면 이게 패러렐 형태로 바뀌는데 다이아고널 매트리스로 바뀐다는 얘기죠. 대각 행렬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고급수학 시간에 다 배운 내용이죠. 그런 게 이런 데서 써먹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에 대해서 아이겐밸류가 아이겐벡터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겐벡터가 이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x1과 x2를 이용해서 P를 만들었어요.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해놓고 봤더니 오, 역시나 대각 행렬로 바뀌더라. 즉 어떻게 된 겁니까? 패러렐 폼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트랩의 힘을 빌려서 간단하게 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케이스 스터디 중에 안테나 컨트롤은 위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가 되겠고, 이거를 하나로 통합하면 이거를 통합하고 피드백을 통합하고 캐스케이드로 통합을 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차 시스템이 됐죠. 네. 앞선 챕터에서는 각도로 하지 않고 각속도로 하느라고 요거를 곱하기 S를 하는 바람에 2차 시스템이었고요. 원래 시스템은 이런 게 없으니까 3차 시스템이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 있는 요 시스템에 대해서 시그널 프로그래프를 그렸어요. 요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들고 2차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상태 변수를 먼저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세타 m이 있고, 세타 m 모터가 돌아가는 각도, 각속도, 그 다음에 모터에 주어지는 전압, 여기 전압 있죠? 전압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세타 m이 있고, 세타 m의 각속도죠. 즉 오메가 m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태 변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얻을 수 있겠죠. 혹은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바로 얻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면 벡터 매트리스 폼으로 만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된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5장은 전체 시스템의 모델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주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포워드 패스도 구하고, 포워드 패스 게인도 구하고, 델타 K도 구하고, 물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룹 게인들도 구해야 되고, 넌 터치 룹 게인도 구해야 되고 하겠죠. 그리고 델타도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각각 구해서 구해보니까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죠.
사실 이 시스템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뭐 굳이 이렇게 구하지 않고 처음에 있었던 이게 전달함수 구해도 됩니다. 예, 이렇게 바로 이제 구해도 됩니다. 여튼 구했다 라는 거죠. 자, 이어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만약에 파워앰프가 1이고 K가 100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최연전 리스판스의 과도 응답의 특징들을 어떻게 되는지 구해다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워앰프를 1로 하게 되면 2차 시스템 바뀌기 때문에 2차 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전달함수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오메가 n을 구할 수 있고, 오메가 n이 구해졌으면 제타도 구할 수 있고, 두 개가 구해지면 각각의 관계식에다 대입하면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얻고 나서 봤더니 퍼센트 없이 72% 정도가 돼요. 무지무지하게 큰 거죠.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 리스판스 구해봤더니 관계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퍼센트 오버슛이 너무 커서 K값이 아까 1000이었는데 이 K값 좀 조절을 해서 퍼센트 오버슛을 10% 정도로 맞췄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오버슛을 봤더니 여기에 상응하는 것은 제타가 0.591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모델이 이러니까 이 모델을 K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봤더니 오메가에는 관계식이 이렇게 되고 제타하고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제타는 이 값이니까 이 값을 놓고 이걸 놓게 되면 K하고의 관계식이 한 개만 딱 나오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K를 대충 30 정도로 만들면 대충 퍼센트 오버슛이 10% 이내로 들어갈 것 같아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우리가 서브 시스템들이 여러 개로 이루어진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의 통합된 모델을 구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을 마치고 이어서 6장에서는 전체 시스템의 스테빌리티, 안정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